안녕하십니까. 아침한개입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래도 살만한 세상을 희망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이번에는 일본 육상자유대와 미 공군이 대규모 공수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본인이 일본 자유대 소식을 종종 전해드리는 이유는 향후 극동지역과 동북아시아에서 일본 자유대의 존재감이 지금보다 크게 향상이 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자유대 관련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 18일 미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육상자유대 제1공정단과 미공군 374 항공수송비행단이 연합으로 공수훈련을 실시했다고 SNS 계정을 통해서 각각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육상자유대의 유일한 공수부대인 제1공정단 병력 200여 명이 요코타에 주둔하는 미공군 제374 항공단의 CJ-130J 슈퍼 헤라클레스 전술 수송기 4대와 항공자유대 소속의 C130H 1대, C1 수송기 1대 등 총 6대의 수송기를 나누어 타고 큐슈에 있는 오이타현의 시주다이 강화 연습장에서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연합 공중 강습 낙하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미 공군은 이 훈련의 목적에 대하여 미군과 자위대의 상호 운영성과 양자 훈련, 낙하 지역에 200명 이상의 대규모의 병력을 동시에 투입하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시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개된 내용의 의미와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1공정단과 제374 항공수송비행단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제1공정단은 일본에 있는 유일한 공수부대로 우리나라의 특전사와는 조금 다른 부대입니다. 편제는 여단급 부대이고 지휘관은 소장 계급입니다. 총 병력은 약 1900명 정도 됩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나로시노 공정단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현 여단장은 사카이 카즈오 소장입니다. 부대의 편제는 본부 및 본부 중대 예하에 정찰 소대와 강화 유도 소대가 있고 제1, 제2, 제3 공수 보병대대가 있습니다. 각각 3개의 보병 중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공수 포병 대대가 있는데 F1이라고 불리우는 120mm 중박격포 3개 중대를 보유하고 있는 대대입니다. 공수 보급 지원 대대 예하에는 정비 중대와 낙하산 정비대, 그 다음에 의무소대와 보급소대가 편제가 되어 있고, 통신중대와 공병중대, 그리고 공수교육대가 편성이 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참고자료로 일본의 육상자위대 보병부대의 편제를 좀 보면, 일본의 육상자위대 보병부대는 7에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병 소대는 3개에서 4개의 분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한 30명 정도 됩니다. 보병 중대는 3개의 소대와 대전차 소대, 박격포 소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한 130명 정도가 일개 중대를 구성을 하고, 특이한 건 보병에 대대급 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곧장 연대 편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병 연대에는 3개의 보병 중대와 120mm 박격포를 운영하는 중박격포 중대 1개로 약 한 1100명 정도로 편성이 됩니다. 여단은 3개의 보병 연대와 전차중대, 그 다음에 포병대, 방공포병대, 공병중대, 정찰대, 항공대 등 해가지고 한 2000에서 4000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 보병 사단은 3개의 연대와 전차대대, 포병연대, 방공포병대대, 공병대대, 정찰대대, 항공대대 등 한 6000에서 9000명 정도로 편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중강습 강화훈련을 한 제1공정단
총 병력이 1900여 명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육상자위대 편제 개념에서는 경량화된 보병 여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이제 공정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전사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완전히 다른 부대입니다. 특히 일부 유튜버들이 잘못 알고 헛소리를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 특전사는 미 육군의 그린베렛, 제1특전단이죠. 와 유사한 편제로 일개 중대가 12명입니다. 특전사에는 중대를 팀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은 대위, 그 다음에 부팀장이 중위 또는 소위에, 그 다음에 아니면 고참 상사, 선임 담당관이 상사가 임명이 됩니다. 편제 인원의 임무 편성은 선임 담당관은 정보작전을 이제 담당을 하고, 폭파 주특기가 2명, 중사 1명과 하사 1명, 그 다음에 화기 주특기 2명, 역시 중사 1명, 하사 1명, 의무 주특기 2명, 똑같이 중사와 하사, 그다음에 통신 주특기가 2명인데 보통 중사 2명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보작전 주특기나 통신 하사가 이제 1명 내지 2명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임무별로 2명 편제이므로 작전 상황에 따라 팀을 2개로 나누어서 작전조를 편성을 할 수 있고, 5개의 팀을 묶어서 1개의 지역대를 편성을 합니다. 1개 지역대는 60명의 전투병력과 지역대 본부 인원이 되고, 그래서 특전사 1개 대대는 3개 지역대로 편성이 되므로 대대 병력은 한 180명 정도 플러스 대대 본부 인원 정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육상자위대 제1공정단은 기본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기동하는 경보병 부대이고, 최근 육군과 미육군과 연합훈련을 통해 특수전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공군 제374 항공수송비행단은 전평시에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공군의 항공수송작전을 책임지는 중심적인 부대입니다. 그래서 전술 이착륙, 항공투하, 항공의무후송, 특수작전, 요인 수송 임무 등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2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러면 일본의 자위대, 육상 자위대는 전술 수송기가 없어서 미 공군의 수송기를 이용하여 낙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상 자위대는 육상 총대 직할부대로 제1수송 헬기군이라는 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가와사키가 만든 CH-47J 수송 헬기를 운용을 하는 5개의 비행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총 32대의 헬기를 보유합니다. 이 헬기는 33명에서 55명의 중무장 병력을 수송할 수 있고, 따라서 32대를 보유하기 때문에 1056명에서 1760명 정도의 병력을 동시에 수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상자위대는 최근에 V-22 오스프리 비행대 2개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17대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오스프레이는 32명의 전투병력이 탑승을 하므로 544명을 동시에 수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육상자위대는 자체적으로 CH-47과 V-22 오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2304명을 동시에 항공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공자위대에는 육상자위대의 제1공정단의 병력을 수송한 것을 전담으로 하는 비행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고마치 기지에 주둔을 하는 제1수송항공대 예하 401 비행대가 C130H 14대와 KC130H 2대 총 16대를 보유합니다. 이 C130H의 수송 능력이 공정부대 기준으로 64명이기 때문에 401 비행대가 제1공전단 병력의 50%인 896명을 동시에 수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루마 기지에는 402 비행대가 주둔을 하는데 C1 수송기 31대와 C2 수송기 13대 총 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송 능력을 보면 한꺼번에 제1공정단 병력의 81%인 1540명을 동시에 수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육상자위대 제1공정단 총병력이 1900명이라고 했고요. 항공자위대의 401 비행대의 C130H가 896명 정도, 그 다음에 402 비행대의 C1 수송 능력이 1395명, 그 다음에 402 비행대 C2 수송 능력이 1540명이므로 총 3831명을 동시에 수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제1공전단 병력의 2배입니다. 따라서 육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수송 능력으로 제1공전단의 총병력과 전투자산과 보급 물자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2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미 공군 C130J에서 낙하훈련을 하는 것인가? 자기네 육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전력과 자산으로도 충분히 제1공정단을 유사시에 작전지역으로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공군의 C130J를 이용을 해서 낙하훈련을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이 만약에 이거 그 바깥쪽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게 외부에 알려져 있는 거는 그 제1항공단과 미공군이 중국이 일본의 도서지역을 침공하는 것에 대비하여 제1공정단을 투입하기 위한 작전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 미국은 육상자위대 제1공정단을 자신들의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을 한 전투 상황에 투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 공군 수송기에 친숙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지역은 딱 한 곳,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안정화 작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훈련은 2016년부터 연 2회 이상 꾸준히 실시되어 있고 특히 2021 올해에는 총 4회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중 한 번은 괌에서 실시가 되었는데 미사일을 해체하는 훈련을 한 장면이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현 정권의 그 일본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적대 정책이 이러한 이유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